자, 조선주 투자 전략을 알아볼까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으신데 기대만큼이나 주가가 호응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염경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엄경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뵌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엄신지 염신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비거덕거리고 있는데 좀 전에 들어온 거는 1차적인 60일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것도 믿을 수는 없는데 브렌트유가 지금 약간 하락 반전하면서 그 소식이 조금 전해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떤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조선업종의 이제 어떤 글로벌 선박들의 수주와 단가, 선가 여기에도 영향이 분명히 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쪽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네네. 전격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인데 통항량 자체는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고요. 아침에 마린 트래픽 보니까 한참 그 대립이 강경했을 때는 배도 없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다른 쪽으로 네, 다 근데 피신이 요즘 보니까 있고. 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해운업자이면 지금 일단 나오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빼낸다? 네, 일단 빼내고 추이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쟁 전후에 일단 요 시장에 대해서 변한 부분은 해상운송 운임은 대체적으로 상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원유를 정제해서 어쨌든 연료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료유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해운업체들의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임에 어느 정도 전가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생산 설비나 그리고 이제 수출 항만 이런 데들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수급을 하던 원유를 다른 쪽에서 조금 수급하려고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저희는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연료유 가격의 상향 안정화를 조금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는 상황이라 그런 거를 많은 선주들이 조금 감안을 했는지 오히려 전쟁 이후에 선박 투자 속도는 조금 빨라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발주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선박의 가격 또한 고공행진을 좀 지속해 온 편이고 네. 저희가 신조선 시장의 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중고선 거래량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고선가의 상승세가 요즘 오히려 조금 가파른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오히려 시장에 대한 활성도는 좀 높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종결이 되게 되면 에너지 수송 지도가 저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선박의 그 복잡도는 그 선박에 의한 운송의 복잡도는 더 높아지고 저희가 봤을 때 선박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선박들이 대규모로 파괴가 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정확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종, 기름의 종류에 따라 지금 중동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거기에 또 LNG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의 종류도 조금 달라지게 되나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미 이제 선박들은 그 화종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나다니는 해협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사실 선박 사이즈가 조금 중요한 편인데, 수심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 맞습니다. 아무래도 클수록 저희가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항만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말고도 수에즈 운하도 통항량이 옛날만큼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예 그 아프리카로 남하를 하게 되었을 때 차라리 수에즈막스급으로 조금씩 다수가 가느니 그냥 VLCC급으로 한 번에 많이 수송을 하는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나눠서 수송하던 걸 그냥 몰아가지고 한 번에. 네, 측면도 대형 있습니다. 선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형 선박의 가치가 올라갔고 대형 선박의 가치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고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손이 한 번씩 다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하위 선종으로까지 약간 캐스케이딩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중동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서 구하기 위한 그런 거래 움직임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에너지
상시 수송선 시장의 활발함 정도가 저희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내 조선업계에 뭐 이 마스크 프로젝트 미칠 영향은 이렇게 질문지가 돼 있는데 네.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번 주에 또 뭐 얘기가 오가죠. 이번 주 맞나요? 18일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선박의 발주의 주체가 정부입니다. 네. 저희가 전략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지금까지 민간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업체들이 각각 미국에 있는 어떤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발주가 나오는 주체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정부 대 정부 이런 공사 대 공사 관계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적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다라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미국은 존슨법이라고 하는 그 뭐 2차 대전 때 진주만 폭격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가요? 발주를 낼 때 정부가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나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조선 시장에서 미국의 그 존재감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그거를 조금 안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 게 이제 존스 액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존스 액트는 미국과 미국의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외에서 만들 수 없다라는 법이고 그렇죠. 군함 같은 경우는 반스톨레프스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미국 안에 가둬놓은 상황인데 이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저희가 생기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개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를 해서 이 마스가를 진행을 해야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변수가 뭐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민간 대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아니라 일단 정부가 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좀 네. 틀이 색다르고 한미 조선협정 파트너십 워싱턴 DC에서 하반기에 이걸 개설한다고요. 네. 어떤 사무소 같은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발주를 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그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발주를 물론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출구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에서 만든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미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마스가를 진행하기 위한 이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센터를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세간의 제일 그 초미의 관심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원 규모로 지금 어림 추산되고 있는데요. 좀 파악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6월 말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정도까지고요. 지금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네, 이렇게 되어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두 개의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일과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한 국가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게 이제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도 보면 독일이 지금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표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등등 양쪽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발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선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거야 정정당당하게 세일즈하는 거고 물론 뒤에 이제 이면의 로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각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뭐. 자, 내수 위주였던 해양 방산 부분의 이 수출 확대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캐나다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게 군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해양방산 쪽은 거의 대부분 내수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상방산이나 이제 공중방산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내수로 진행을 할 때는 그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점프업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한 자릿수 정도 수준이고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원하는 스펙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좀 이제 손실로까지 가지 않는 정도의 이제 연구 개발비를 조금 조달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많이 양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출구로 일단 수출 방산이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저희가 R&D를 굉장히 장기간 진행을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해외에 팔 땐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이제 특수선을 만들고 있는 조선 업체들의 특수선 사업 부문의 수익성도 당연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왜 지리적인 위치상 그 사실 삼면이 바다이라고 하는 반도국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배가 오든지 와서 사실 배라는 것도 MRO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수리, 정박. 항공기는 MRO 뭔가 점검 일수나 운행 일수가 부족하면은 이런 뜨지를 못하는 규정이 있던데 뭐 네네. 국제 운항기구인지 해사기구라는 데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규정이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것들은 뭐 없을까요? 민수 쪽으로? 뭐 일반적인 상선들도 원래 정기적인 그 검사를 당연히 들어가야지 다시 네.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배 밑에 묶여져 붙어 있는 따개비도 제거해야 묶여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군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중간중간 중정비, 경정비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일반적인 제조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만 MRO도 제때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스가 진행한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조용히 MRO는 지금 야금야금 계속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를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한 아무래도 니즈가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25년에도 26년에도 저희가 MRO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리 조선을 조금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신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MRO 사업은 사실 신조로 더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약간 중간 단계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 있는 중간 사이즈 정도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MRO 사업에 대한 일단 기대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O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크게 재료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는 임가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중간 조선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구독 서비스처럼 꾸준한 그런 수익성 사업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2분기 실적은 나쁠 수가 없겠죠? 네. 뭐 얼만큼 서프라이즈 하느냐, 그리고 또 주가에 반영하느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였던 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조선 업체 중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삼성중공업도 9%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모두 다 같이 두 자릿수를 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배들이 2023년에 수주한 물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24년 말까지 저희 선가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고 있는 배들의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2분기는 저희가 조업 일수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분기에 기록을 했던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저희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기업 그룹 기준으로는 저희 HD 현대중공업 그룹을 훨씬 선호를 해서 HD 현대중공업. 제 개인적인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중간 지주 회사이지만 네. 사업회사 위주로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저희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그러면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개인적이란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지도 때문에 탄력성은 있는데 그거는 뭐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차피 이 잠수함 프로젝트 자체도 저희가 국내에서 원팀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HD 현대중공업이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선업종 내에서 저희가 나오고 있는 모든 뉴스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업체를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잠수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방산도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뉴스의 빈도는 HD 현대그룹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해진 질문은 다 끝났고 돌발 질문 하나만. 요즘 그 슈퍼 엘니뇨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동해안 지역에 지금 참다랑어 횡량이 확 늘어난다. 쿼터를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뭇 좀 궁금하긴 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 네. 선박 시장에 가장 크게 있는 부분은 북극 항로를 저희가 어, 더
많은 날짜 동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바다가 녹아서 저희가 아. 매우 슬픈 부분이 있지만 쉐빙선 예, 쪽은 북극곰에게 조금. 굉장히 미안하긴 하지만 네네. 저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 일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항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쇄빙선과 이제 그 항로에 투입될 수 있는 선박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좋네요. 조선 업체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새로운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 얼음이 녹으면 안 되고 북극곰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단 얼음 깨고 또 가야 되는 너무 얼어 있으면 쉐빙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돼 있으니까 좀 쉐빙선으로 네, 갈 수 있겠군요. 자, 가벼운 걸 돌발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대담이었고요.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